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볼록 거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오목 거울을 공부했는데 오목 거울에서는 이런 공식이 성립되었습니다. F고요. 그래서 F는 R을 2로 나눈 거죠. 초점 거리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배율은 S 프라임 오브 S에다가 마이너스가 붙었죠. 여기 이제 우리 지난번에 배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목 거울에서는 요런 거울이죠. 요렇게 오목하게 돼 있고 뒤쪽에는 이제 이렇게 빛이 못 들어가도록 차단돼 있습니다. 요때 이제 초점이고요. 센터고 요 물체를 놨을 때 요 물체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때는 이제 실상이 생길 수도 있고 허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S가 이제 요게 S예요. 물체입니다. P이고 그 다음에 P 프라임 이 정도 생겼죠. 물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지금 요 그림상에서는 P가 지금 C의 바깥에 있기 때문에 P 프라임은 C하고 F 사이에 생긴다. 지난번 공부했습니다. 자, 요 이제 S 프라임이죠. 요때는 S하고 S 프라임이 실제로 거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뭐 좌표라고 해석을 안 해도 되는데 사실은 이제 S가 F보다도 작을 경우에는 S 프라임이 네거티브가 됐죠. 그래서 네거티브 되는 거는 허상이라 해가지고 이때는 이제 오른쪽에 거울 뒷면에 상이 생기는 그런 경우를 봤는데, 자, 오늘 공부할 볼록 거울은요, 이제 이렇게 볼록한 면이 이제 물체를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거를 볼록 거울이라고 그래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거울면은 구면의 일부인데 이제 센터가 어디인가 있겠죠. 센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거울 앞에 어떤 물체가 놓여 있습니다. P라 그럽시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걸 S라 그러고요. P하고 거울에 이제 요 주축이 만나는 점을 V라 그럴까요? 자, 그럼 P의 상이 어디 생기느냐, 이제 이게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이게 볼록 거울이죠. 자, 이 P에서 출발한 빛이 이제 여러 빛이 있는데 이 상을 그릴 때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광선 두 개를 고려하면 됩니다. 주된 이제 광선이라 해가 주광선이라 그러는데 가장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그릴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P점에서 출발해가 V를 향해서 가는 요 빛, P에서 출발해가지고 V로 가는 빛은 딱 여기 바로 법선이기 때문에 바로 그대로 튀어나오죠. 그래서 빛 중에 하나는 바로 요 빛입니다. 지금 요 선이 바로 이제 빛의 반사되어 나오는 빛의 경로가 되겠죠. 그 다음 하나는 이제 요 정도 여기 A라 해가지고 A를 향해서 들어가는 빛을 볼까요? 요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들어갔는데 요 이제 볼록 거울면에 여기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뒤에 이제 이 칠을 해놓든지 해가지고 못 들어가도록 돼 있는 거죠. 반사만 되도록. 자, 그때 반사되는 거는요, 입사각, 반사각 원칙 쓰면 되죠. 그래서 요 C점 하고 AC를 연장하는 선을 하나 긋겠습니다. 빨강색으로. 그럼 요런 선이 되죠. 이거 쭉 연장을 하는 거죠. 요건 법선이에요, 말하자면. 그 A라는 점에 P점에서 출발해가지고 A점에 도달한 요 빛이 이제 반사되는데 그 반사 법칙은 바로 입사각, 반사각이 똑같다는 바로 그 법칙이죠.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자, 요 각도하고 요 각도는 세타라 그럽시다. 이건 두 각도가 똑같죠. 입사각과 반사각에 해당되죠. 자, 그럼 이제 상은 어디 생길 것이냐? 자, 상의 위치는 요 두 광선 있죠. 요렇게 밖으로 나가는 요 광선하고 그다음 A에서 나가는 광선 요 두 개가 보면은 이
왼쪽에서는 만날 가능성이 없죠. 대신에 연장선을 쭉 끄주면은 이렇게 끄면은 요 점이 있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P 프라임이 되겠죠. 여기 상이 물론 이제 이건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죠. 거울 뒤쪽에 생기니까 실제로 빛이 모여가지고 생기는 상이 아니기 때문에 허상이라 그러죠. 이런 거를. 자, 요때 요 거리를 우리 U라 그럽시다. 요 거리를 U. 거리니까 요 U는 양수입니다. U는 양수예요. U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V하고 상 P 프라임의 거리가 되겠죠. U라고 합시다. 그때 이제 S가 주어지고 볼록 거울에 반지름이 주어졌을 때 그때 이제 P 프라임의 위치에 해당되는 U의 값이 뭐가 되느냐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죠. 자, 요거 이제 대답하기 위해서 자, 우리 지난번에 오목 거울의 생각하고 비슷합니다. 요 각도를 알파라 그럽시다. 요 각도를 알파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요 각도를 베타라 그러고요. 지난번하고 비슷합니다. 그 다음 요 각도를 감마라 그럽시다. 자, 알파, 베타, 감마라는 세 각도가 나왔는데 지금 그림상에서는 요 빨간 선이 지금 이 중심축에서 많이 벗어난 걸로 그렸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제 실제로는 건축 건사라고 해가지고 요 지금 저 빨간 선하고 가로건 요 PV, P 프라임, C를 연결하는 요 선이 거의 바짝 붙었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알파, 베타, 감마, 세타 모두 다 거의 0이에요. 그래서 건축 건사를 이용하는 거죠. 흔히 얘기하는 건축 건사. 건축 광선들만 고려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걸 이용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식을 쓸 수 있는데요. 자, 우선에 가만 보시면은 요 삼각형 PAC 삼각형 PAC 하고 요 빨간 선하고를 고려하면은 어떻습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세타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세타다라는 이제 각도 삼각형의 이 각도에 대한 식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뭘 보느냐 하면은 삼각형 PAP 프라임을 볼까요? 삼각형 PAP 프라임을 보면은 알파 더하기 감마가 뭐가 됩니까? 알파 더하기 감마가 요때는 요 광선 있죠. 요 밖으로 나가는 광선의 연장선하고 연결해 가지고 보면은 알파 더하기 감마는 2세타죠. 그렇죠? 알파 더하기 감마는 삼각형 P 프라임 A, P 프라임 요 삼각형의 내부 각 두 개고 그 두 개를 마주 보는 각의 외곽이 바로 2세타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타를 소거합니다. 그러면 알파 더하기 감마는 2 곱하기 이 세타가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식이 나옵니다. 요걸 정돈하면은 요 알파 하나를 없애주죠. 없애주면은 감마는 알파 더하기 2베타가 되죠. 자, 그래서 이 알파를 이쪽으로 옮길까요? 옮겨주면은 감마를 옮기고 2베타를 옮긴다고 합시다. 알파 빼기 감마는 마이너스 2베타다 이런 식이 나오죠. 자, 여기 이제 각도들이 만족하는 식입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공식이 또 있죠. 뭐냐면은 자, 여기 A하고 V, 요 A점하고 V점 연결하는 요 길이를 요거를 L이라 그럽시다. 그러면은 삼각형 APV에서 요 알파 각도가 아주 작기 때문에 요 PA하고 PV하고 거리는 거의 같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L이 바로 원주의 일부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알파 곱하기 S는 L이다. 알파 곱하기 S는 L이다. 그 다음에 삼각형 AV P 프라임 A P 프라임 V.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감마 각도가 아주 작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감마 곱하기 U는 L이다. 감마 곱하기 U는 L이다. 이런 식이 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삼각형 CAV에서 보면은 삼각형 CAV 보이죠? 요 삼각형이죠. 요 삼각형. 그거 보면은 베타 곱하기 요 그리는 R이죠. 참고로 요까지 그리는 R입니다. 이 반지름이에요. 베타 곱하기 R은 L이다. 이런 이제 세 식이 나옵니다. 자, 요 첫 번째 식에서 우리가 알파 대신에 L 오버 S를 쓸 수 있고, 두 번째는 감마 대신에 L 오버 U를 쓸 수 있고요. 세 번째 식에서 베타 대신에 L 오버 R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식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이 나옵니까? 자, 알파 대신에 S분의 L, S분의 L 빼기 감마 대신에 U분의 L 이꼬르 마이너스 2 곱하기 베타 대신에 L 오버 R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L은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지워버립니다. 그러면 요 식을 간략히 하면은 1 오버 S 빼기 1 오버 U는 마이너스 2 오브 R이다. 이런 식이 나옵니다. 저기 R은 알고요. S는 주어졌다고 봐야죠. 그럼 이 식으로부터 U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볼록 거울에서의 공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식을 별도로 오목 거울 경우, 볼록 거울 경우 따로 이제 이렇게 식을 안 쓰고요. 사실은 여기 P 프라임의 위치가 거울 뒷면이죠. 그래서 S 프라임을 갖다가 마이너스 U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S 프라임이 음수가 되는 거죠. U는 양수죠. U는 아까 얘기했죠. 그 거울의 중심하고 상까지의 거리였죠. 그 거리니까 양수다 말이죠. 근데 그 거울 뒷면이고 허상이잖아요. 그래서 S 프라임을 마이너스 U라 써주면은 U 자리에 마이너스 S 프라임 대입하면 되죠. 그러고 초점이 보면은 오른쪽에 있죠. 초점이 거울 뒷면에 있단 말이죠. 초점이. 사실은 이 초점에 해당되죠. 그래서 F를 마이너스 2분의 R로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바로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가죠. R은 반지름이니까 양수죠. 우리 오목 거울에서는 2분의 R을 F라 했는데 볼록 거울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F를 정의하는 거예요. 볼록 거울에서는. 그럼 이게 이제 볼록 거울에서의 초점이에요. 초점 거리. 이게 왜 초점 거리냐 하는 거는 이제 곧 나오죠. 자, 그렇게 대입해 주면은 요 위의 식이 어떻게 변하느냐. 1 오버 S는 그대로 놔두고 U를 마이너스 S 프라임으로 고치면은 플러스로 바뀌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R이 F니까 마이너스 R분의 2는 이 역수가 돼가지고 1 오버 F 해가지고 요게 바로 볼록 거울에서 식이라는 거예요. 동일하죠. 오목 거울과 동일합니다. 참고로요, 요 F는 딴 게 아니고 만약에 요 식에서 말이죠. 요 식에서 S를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S를 무한대로 보내면은 결과적으로 이 물체가 저 무한대에 있으니까 이때는 이 S가 무한대가 되면요, 이 멀리 있는 물체로부터 오는 빛은 그냥 평행으로 온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통과하고 난 뒤에 통과가 아니죠. 이제 반사되는데 반사되는 이걸 쭉 연장하면은 요 초점 요 F에 이제 여기 모인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때 생기는 상이 뭐냐면은 대입해 보세요.
원 오버 S가 무한대로 가면 첫 번째 0이 되죠. 이때는 0 빼기 원 오버 U는 마이너스 2 오버 R 해가지고 U가 뭐가 됩니까? R분의 2가 되죠. 그래서 U가 R분의 2가 아니고 2분의 R이 되죠. R 오버 2. 그게 바로 이제 무한대에서 출발한 빛이 생기는 그 상이 바로 우리가 초점이라 그러는 거죠. 요거를 이제 초점 간의 거리인데, 근데 이제 U가 이게 거울 뒤에 있으니까 F는 마이너스 2분의 R로 정의한 거죠. 이렇게. 그렇게 정의해주면은 요 식이요. 그 오목거울의 경우하고 똑같은 동일한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우리가 볼록 거울일 때 식, 오목거울일 때 식 따로 이제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1 오버 S 더하기 1 오버 S 프라임 이꼬르 1 오버 F다. 이게 모든 경우 성립되는 거예요. 모든 거울에서 성립된다. 볼록 거울도 성립되고 오목 거울도 성립됩니다. 단 요 F는 뭐냐? 단 이제 F를 적을 때 F는 볼록 거울일 때는 요때는 마이너스 2분의 R이 되고요. 오목 거울일 때는 요때는 2분의 R이 된다. 왜 이건 플러스 이건 마이너스냐? 요 초점의 위치가 S하고 같은 쪽에 있는 그런 경우에는 플러스가 되고 S 반대쪽에 있는 건 마이너스죠. 여기 볼록 거울 경우에는 반대쪽이었으니까 마이너스 써줘야 되고 오목 거울을 요거 선택. 요거만 기억하면은 식은 우리가 굳이 따로 분리할 필요가 없죠. 한 식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S는 뭐 항상 양수니까 뭐 신경 쓸 거 없고 S 프라임 값이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양수는 뭐냐? 요거는 S하고 같은 쪽에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건 실제로 빛이 모이는 실상이 되고 음수는 허상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식 하나 가지고 그거를 다 이제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평면경도 이 식을 쓸 수 있습니다. 평면경도. 평면경이라는 건 뭡니까? 볼록하지도 오목하지도 않는 경우죠. 그래서 일반 이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거울이죠. 평면경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볼록도 아니고 오목도 아니죠. 그래서 이때는 뭘 쓰면 되느냐 하면은 F가 뭐 2분의 R 써도 좋고 또는 마이너스 2분의 R 써도 됩니다. 또는 마이너스 2분의 R 둘 중에 하나 쓰면 그냥 평면은 극단적인 볼록 거울도 되고 극단적인 오목 거울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R 값이 단 R 값이 어디로 갑니까? 반지름이 엄청 커야죠. 이게 무한대로 갑니다. 이게 R이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이 없죠. 그래서 F가 무한대로 써줍니다. 어차피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우변이 0되니까. 그래서 1 오브 F가 어디로 갑니까? 이게 R이 무한대로 가니까 1 오브 F는 0으로 가죠. 이 플러스 0이냐 마이너스 0이냐 그게 이제 그거 차이인데 어차피 0으로 가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공식이 1 오브 S 더하기 1 오브 S 프라임은 0이다. 이게 바로 평면경의 경우입니다. 여기 답이 딱 나왔죠. S 프라임은 마이너스 S가 돼가지고 S는 양수니까 이 항상 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평한 거울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 모습을 항상 볼 수 있는 거죠. 거울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허상이라는 거고. 그다음 배율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배율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배율 공식은 우리가 오목 거울에서는 배율 공식이 M 이꼬르 S분의 S 프라임에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이렇게 됐었죠. 여기에. 자, 근데 이제 볼록 거울은 어떻게 되느냐 그려봅시다. 이렇게. 자, 여기 물체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봤듯이 여기 센터가 있고요. 센터 딱 가운데 초점이 있죠. F가 있고요. 이렇게 표시를 합시다. 자, 물체가 P점에 놓여 있다 가정합시다. P점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머리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요 상이 어디에 생기느냐를 이제 그리면 되겠죠. 자, 평행한 광을 그릴까요? 쭉 축에 평행하게 들어간 빛은 초점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여기서 반사돼 나온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빛은 요 초점을 향해 들어간 실제로는 들어갈 수는 없죠. 여기 이제 면이 반사돼야 되니까. 그 지금 그림이 지금 조금 잘못됐는데 여기 직선입니다. 여기 직선. 요렇게 이제 빛이 밖으로 하나 나오고요. 그다음 또 이제 뭐가 있느냐면은 요 이제 거울의 가운데 부분으로 들어간 거. 거울의 가운데 부분으로 쭉 들어가는 빛은 정확하게 요 P하고 C를 연결하는 요선, 이게 바로 요 점에서의 이 면에 접하는 면의 법선이죠. 그러니까 입사 반사각 같은 거 이용해서 하면 이게 이제 반사광이죠. 이 각도는 똑같습니다. 이 그림이 좀 잘못됐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빛이 요 빛하고 요 빛 두 개죠. 그 요 빛 두 개가 만나는 데가 어디냐 쭉 연장하면은 바로 요 점이 되죠. 그래서 요 머리의 상은 요 점이 되는 거죠. 요 꼬리 상은 요 밑에 여기 P 프라임이겠죠. 요거는 뭐 아까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물체고요. 여기 이제 상이 여기 되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막국지각이니까 요 각도가 요 각하고 똑같죠. 그래서 요 별로 표시한 요 세 각이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보면 이제 삼각형이 두 개 나오는데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서로 이렇게 닮은 꼴입니다. 직각삼각형이죠, 두 개 다. 그러고 기울기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별이니까. 그래서 요 높이의 비를 우리가 요 하나를 h라 그러고 요걸 h 프라임이라 그럽시다. 높이를 물체의 높이를 h라 그러고 상의 높이를 h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배열은 뭐가 됩니까? m은 요 그림 보면 아시겠지만 두 개 다 서 있지요. 그래서 이건 바로 h분의 h 프라임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하고 똑같으냐?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요서 요까지 거리, 여기서 요까지 거리, 요거를 S라고 했죠. 요 바로 여기는 항상 양수입니다. 거울 앞에 있는 물체를 놓는 거니까 S, 이게 S가 되고, 그 다음에 상의 위치, 여기서 거울 중심까지 요 거리를, 요거 이제 U라고 나왔죠. U. 참고로 P 프라임의 위치는 거울 뒷면이기 때문에 S 프라임하고 U는 서로 마이너스 관계죠. 이건 마이너스 S 프라임이라고 앞에도 나왔죠. 하지만 이제 U라고 일단 적읍시다. 여기 U는 양수니까. 근데 보면은 여기 이제 닮은 꼴이니까 녹색으로 제가 표시한 삼각형 두 개가 닮은 꼴이기 때문에 H 대 H 프라임은 S 대 U죠. 그래서 요거 대신에 여기 이제 닮은 꼴이라는 걸 이용한 거죠. 그러면은 S분의 U가 됩니까?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상을 표시할 때는 U라는 것보다도 S 프라임으로 표시하기로 했죠. 실제로 계산해서 나오는 양. 그거는 음수이기 때문에 U 대신에 마이너스 S 프라임 대입하면 S분의 S 프라임 해가지고 즉 배율 M은 마이너스 S분의 S 프라임이라는 공식은 여기에 볼록 거울에서도 동일하다. 이게 서로 동일하죠. 이게 같습니다. 식이. 그리고 볼록 거울의 특징은요. 여기 S 값에 상관없이 항상 이게 허상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상 식으로부터 알 수가 있죠. 예. 이 볼록 거울의 식을 한번 볼까요? 1 over S 더하기 똑같아 그랬죠? 1 over F인데 이제 문제는 볼록 거울일 때는 F가 마이너스 2분의 R이거든요. 마이너스 분의 R.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우변이 항상 네거티브죠. 음수입니다. 근데 이거는 양수지 않습니까? S는 항상 양수를 취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S 프라임 음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S 프라임 음수라는 얘기는 뭡니까? 볼록 거울의 경우에는 항상 허상이 된다. S 프라임이 네거티브란 얘기는 허상이란 얘기고, 즉 상의 위치가 거울 뒷면이죠.
실제로 빛이 모여가지고 상을 실제로 만들지는 못하고 다만 거울 뒷면에서 빛이 이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발산하는 것처럼 이제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참고로 평면경이면 어떻게 됩니까? 평면경에서는 F가 0이니까 S 프라임이 마이너스 S죠. 그러니까 M이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S 프라임 오브 S니까 일단 S 프라임이 마이너스니까 1이 돼가지고 플러스 값이죠. 플러스란 얘기는 뭔지 기억나십니까? 배율이 양수란 얘기는 그렇죠. 바로 있는 물체가 바로 서 있으면은 상도 바로 서 있다는 뜻이죠. 여기 음수가 되면은 물체가 바로 서 있으면은 상은 거꾸로 서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크기가 1이죠. 1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실제로 거리라기보다 길이는 똑같아. 그래서 평면경으로 우리가 우리 몸을 보면은 우리 키가 똑같죠. 같이 나옵니다. 하지만 볼록 거울 앞에 우리가 만약 서 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상 그림 보면 알겠지만 작아지죠. 이거 작아지는 거 알 수 있는데 뭐 그 왜 작아지느냐는 식을 뭐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데 상을 그리 보면 사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볼록 거울 앞에 이렇게 쓰면 작아지고요. 오목 거울에 의해서 생긴 허상, 오목 거울에서는 참고로 실상이 될 수도 있고 허상이 될 수도 있다 그랬죠. 근데 이제 이 실상의 경우는 이제 이 뭡니까 거꾸로 선상이 되고 허상일 때는 오히려 더 커진다는 걸 이제 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거는 뭐 각자가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일단 이 거울 종류 세 가지 평면경, 볼록 거울, 오목 거울의 경우에 식은 사실은 다 동일하게 한식을 쓰면 된다. 예? 정돈하면 1 오버 S 더하기 1 오버 S 프라임은 1 오버 F다. 여기 바로 볼록 거울, 오목 거울, 평면경 다 되는데 다만 이 F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R 여기 이제 볼록 거울이고 2분의 R 근데 잡히면 뭐 무한대는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0으로 가니까 그래서 무한대 세 가지가 있다. 요게 이제 볼록, 요거는 오목, 요거는 평면경이다. 그리고 배율은 항상 마이너스 S 프라임 S고 그 다음에 M이 양수면은 이거는 바로 서 있는 상이 되고 음수면은 거꾸로 서 있는 상이 된다. 이렇게 정돈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울에 대한 거를 끝내고 이제는 굴절에 의한 상을 이제 하겠는데 시간이 어중간해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굴절에 의한 상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